네, 66조 일물일건주의. 네,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를 보시면 물건 일부나 구성 부분에서는 물건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요. 또 수개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지 않죠. 또 동일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대원칙입니다. 근데 원칙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 그 예외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거기 일필지 일부 있죠. 자, 시험에 만약에 일필지 일부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적으로 뭐 가능하죠. 근데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뭐냐면 양도 하려면 그리고 뭐 한 다음에 분필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왜 안 돼? 되지. 근데 이제 법률은 뭐 한다? 뭐 한 다음에 분필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서 넘기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일필지에는 등기부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일필지에 소유자가 두 명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다음에 분필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체킹하세요. 일필지 일부 무슨 시효는 가능한데? 근데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는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 등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디 힌트 있다고? 그 이유는 일필지 일부는 등기할 수가 없거든. 등기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를 전제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목이 알려주는 거야. 일필지, 남의 토지 일필지 일부를 뭐해서 점유해서 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일필지 일부 안 된다는 거. 자, 이 등기 취득시효 할 때 떠오르는 반대 용어가 뭐죠? 네, 등기에 공신력 없다. 뭐 없다? 갑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유해가지고 몇 년 되면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면 등기 취득시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 10년, 점유 10년 되기 전에는 뭐가 지배해요?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가 지배하고 만약에 등기 10년, 점유가 10년 되면 뭐가? 등기 취득시효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구별해 둘 것. 자,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보시면 거기 구분소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뭐 물어봅시다. 일필지 일부, 예? 네, 구분 소유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건물 일부 구분 소유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건물 일부 구분 소유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 있으면 구분 소유 인정하죠?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게 전부 다 무슨 소유예요? 전부 다 구분 다 소유했잖아요. 물어봤어요. 일필지 일부 구분 소유 인정될까 안 될까? 이런 용어는 없어요. 아시세요? 이런 용어는 없다고. 그래서 215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15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건물에 뭐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제목이 뭐라고요? 만약에 토지도 구분소가 인정되면 이 제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토지까지 구분소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아시세요? 어디까지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는 안 되고 뭐만 된다는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구분소유라는 얘기는 어디 쓰는 게 아니고 일필지 일부 구분소유는 아니에요. 구분소유 어디 쓰는 거다? 건물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구분소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 별표해 두시고요. 수목. 자, 토지 위에 뭐가 있다? 수목이 있다. 자, 토지 수목이 있으면은 보통은 이 수목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 아닙니까? 수목은 부동산이다, 아니다? 부동산 개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개념이 토지 플러스 뭐다? 그 정착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목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물어봤어. 수목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아니다? 네? 지금 거기 부동산이라고 적어놓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거기? 거기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수목도 있는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과하던 문제는 별로 안 좋아해. 문제는 나중에 9월달에 시험 푼다니까. 자기 기본기를 기세요. 자, 그러면 수목은 부동산은 맞는데 수목은 종류가 두 가지야. 원래 건물은 뭐죠? 독립정착물이고 저기 담은 종속정착물이야. 수목은 중앙에 있죠? 반쪽짜리야. 반독립. 반독립.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시가 안 돼 있으면, 네? 안 돼 있으면 뭐다? 종속 정착물로 다룬다. 토지 갈 때 그냥 덤으로 가는 걸로 보시고, 공시가 돼 있으면 토지와는 별개의 뭐다? 독립 정착물로 다룰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수목의 공시는 뭐가 있을까? 응? 그러면 명인방법도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법률에서 뭐 되는 경우가 있을까?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아시세요? 두 번째, 이제 말씀하세요.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명백 인식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목 집단 앞에다가 판자에다가 이름 적든지 남마다 이름 적어서 표차를 달든지 그게 뭐다? 명인 방법. 됐어요?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있으니까 갑구도 있고 뭐도 있을 거예요. 의로 있으니까 이 등기 있으니까 소유권 기재할 수도 있고 모두 저 당권까지도 담보대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근데 명인 방법 같은 수목 집단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적은 건 관계가 없겠지만 뭐는 저 당권은 설정하는 말이 안 되겠지. 판자에다가 저 당권 설정 적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 당권은 등기 등록된 것만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저 당권자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된 것? 등기 등록된 것만 가능하지요. 따라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뭐 설정할 수 없다는 것. 근데 등기된 임목은 네? 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목 공시할 때 명인 방법 때리지 말란 말이야.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라고 해요. 공시 방법은 법률에서 인정되는 등기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네, 그렇게 해야지 9월달 가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9월달 가서. 그래서 여기 수목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농작물에서 두 번째 점, 권한 없이 타인 토지의 경작 재배시 누구 거라는 것? 경작자 소유. 즉 농작물은 부합의 원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무단 경작 나오면 세 가지를 기억해내셔야 돼. 맨 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단 식재. 무단 식재. 두 번째, 무단 신축. 세 번째, 무단 경작. 이렇게 항상 연습하세요. 세트로 기억하세요. 항상. 무단 식재. 두 번째는 뭐다? 무단 신축. 세 번째는 자, 무단 식재. 허락 없이 나무 심었어요. 부합할까? 부합하지 않을까? 네, 수목. 수목은 부합해요. 근데 무단 신축.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아. 무단 경작.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것만
법 논리가 맞고 뒤에 건 부합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단 식재,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무단 신축,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단 경작. 자, 그러면 여기 토지에다가 갑토지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수목 누구 거예요? 수목 누구 거? 갑 거. 그러면 이게 잣나무야. 무슨 나무야? 잣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잣나무는 원물, 원래 물건. 잣은 과실이라고 하여. 그죠? 과실 특권은 을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누구 거니까? 따라서 을이 만약에 나무 키워서 잣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무슨 죄요? 법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무단 신축,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겁니다. 누구 게 아니고 갑게 아닙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공격해야 되겠네? 첫 번째 공격.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철거. 자, 퇴거.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퇴거 안 되는 이유. 건물은 을 거니까. 이 건물에서 이 거주하는 나가라 할 수는 없다. 건물은 누구 거니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퇴거 요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건물 소유권은 을 거니까 건물에서 퇴거는 요구할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잖아요. 이게 반환입니까? 방해 제거입니까? 치우라는 게 철거할 수 있는 거죠. 자, 을이 병한테 임대했습니다. 뭐 했다고? 반환 을, 병은 임차인 쓰고 있어요. 자, 임차인한테 퇴거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뭘 안 된다? 반대로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뭐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철거부터 기억해. 반대. 무단 신축자한테 뭐는 되는데? 철거는 되는데 퇴거는 안 된다. 근데 임차인한테는 철거는 안 되지만 퇴거는 되죠. 이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경작 농작물 누구 거예요? 네? 무단 경작자 겁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 세트로 기억하기. 지금부터는 세트로 묶고 들어가야 돼. 쪼개지 말고 뭐 한다? 세트. 그러니까 무단 경작 나오면 세 가지를 딱 펼쳐놓고 뭐다? 무단 식재, 무단 신축, 무단 경작.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네?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농작물 셌고요. 자, 맨 밑에 집합물 있죠. 그죠? 이게 집합물에도 자, 양도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양어장을 합니다. 뭐 한다고? 그럼 양어장에 뭐가 있을까? 예? 그거 있잖아요. 뭐 고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체에다가 뭐 한다? 양도 담보 설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합물 위에도 뭐 한다? 양도 담보 설정하는 판례가 있으니까 예외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측 갑니다.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자, 물권 법정주의. 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요.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관습법이라 하지요. 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같다 다르다.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같다 다르다. 자, 관습과 관습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왜? 여긴 법이 없어. 여긴 법이 있어. 그래서 이 관습이 어디 쓰냐면 앞에서 총칙에서 살짝 나왔다 사라지거든요. 무슨 관습?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에서 나와. 해석 기준.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이런 말이 나오죠.
목적, 임의 규정, 신의칙. 그래서 해석 기준에서 사실인 관습이 나왔다 사라집니다. 아십니까? 사실인 관습 가지고는 물건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어디 기준? 해석 기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페이지 26쪽 가보세요. 26쪽 가시면은 큰 3번 법률 행위 해석의 뭐죠? 기준 나오죠. 1. 당사자 기도하는 목적 가지고 내용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고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사실은 뭐 가지고? 관습. 사실인 관습은 불문율에 상한 불문율. 뭐라고요? 불문율. 또 임의 규정. 그 다음 뭐다? 신의칙. 자, 밑에 106조 있습니까? 106조 타이틀 제목이 무슨?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자, 법령부터 규정까지 묶으세요. 그게 뭘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게 임의 규정이야. 무슨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불문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당사자 의사가 뭐하지 아니한 때, 명확하지 아니한 때, 뭐에 의한다? 관습에 의한다.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하였다. 뭐 했다? 다른 건 다 약정했는데 차임, 지급, 시기는 뭐하지 않았다. 약정을 만약에 안 했다. 약정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임의 규정입니다. 633줄 겁니다. 법 조문에서는 임의 규정에서는 자, 이 차임은 언제 지급해야 되냐면은 말입니다. 말. 멸 뭐다? 말에 지급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자, 그런데 이 상가에 불문율이 있을까 없을까? 이 상가는 거의 15일 보통 주는 게 관행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가의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거의 이 사람도 거의 15일 내는 게 관행이야. 근데 조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고? 네? 633조예요. 자, 언제라도 있어요? 말. 그럼 보세요. 임의 규정과 뭐가 있어요? 그 조문 맞춰보세요. 임의 규정과 다른 사실인 관습이 있죠. 그리고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에 의한다? 이 사실인 관습이 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훨씬 더 뭐한가 그게? 훨씬 더 해석하는 맞잖아요. 사실인 관습법이 아니에요. 뭐라고? 관행,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은 매월 말로 돼 있고 이들의 불문율은 뭐다? 15일. 당사자 명확하지 않으면 뭐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뒤집을게요. 차임 지급을 약정했어. 5일로 했어. 5일은 뭐죠? 의사가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뭐하면? 명확하면 임의 규정도 배제할 수 있고 사실인 관습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몇 조? 106조. 임의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모두 필요 없고 임의 규정도 필요 없고 사실인 관습도 필요가 없어. 그 명확한 의사에 따라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당사자 의사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 조문보다도 뭐가? 사실인 관습이 더 먼저 적용한다. 됐죠? 그 밑에 185조 있어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시험에 사실인 관습 가지고 물건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지. 근데 뭐에 의해서는 가능해? 관습법에 의해서는 창설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하고 뭐 헷갈리지 말 것.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은 달라요.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죠? 해석 기준이고 관습법은 물건 창설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원위치 67페이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헷갈리지 마시고, 자, 물건 법정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3번에 보시면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밑에 종류 강제도 있고 무슨 강제도 있다는 거. 자, 다른 내용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종류도 강제가 돼 있고 모두 강제돼 있다.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관습법상 물건 1번, 2번만 체킹하세요. 자, 맨 밑에 있다.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법률이 인정하는 물건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총 몇 개가 있어요? 8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비전형 물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비전형 계약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뭐는? 비전형 물건을 당사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등기에다가 비전형 물건을 만들어서 막 적게 되면 헷갈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 있지만 물건은 전형 물건 가지고 놀아야 되지. 무슨 물건 가지고? 비전형 물건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자, 우측에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것들 있죠. 시험 문제 나면 주로 그게 나와. 관습법상 뭐가 아닌 것? 물건 아닌 것들.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사도통행권, 소유권에 준하는 뭐다? 관습상 물건.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토지 위에다가 집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 이 안에다가 무덤을 같이 그리세요. 그럼 됐어.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무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자, 갑, 토지, 갑의 무덤이에요. 자, 토지를 뭐 하면서? 매각하면서,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저 묘를 갖다 뭐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러면 여전히 묘를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무슨 기지권이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또는 허락 얻어서 뭐 한 경우도 있고, 설치해도 분묘기지권 인정되겠죠. 또 남의 토지에 뭐 해가지고 몰래 묘 설치해가지고 시간 지나도 분묘기지권 뭐 한다? 시효치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에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 또 똑같습니다. 여기다 뭐가 있었다? 건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자,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 토지를 뭐 하면서? 건물을 뭐 한다는 거? 자, 무슨 특약이 없거나 이정한다는 뭐가 없거나 특약이 없거나 또는 뭐죠?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여전히 무슨 의지가 있는 거예요?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뭐 인정받는 거예요?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인정받는 겁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185조 가지고 나오면 그 언저리에서 한 문제가 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부터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까지. 맨 밑에 67페이지. 자, 점유권은 대상 봅시다.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다 됩니까? 네? 무슨 점유권도 있고 모두 있어요? 점유권 있겠죠? 자, 본권의 대표가 뭐죠?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의 대상은 뭡니까? 네, 동산도 되고 모두 된다. 동산도 되고 모두 된다. 부동산 되겠죠? 자, 제한물권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죠? 네, 용익물권. 자, 첫 번째 지상권 있네요. 자, 지상권은 동산 돼요, 안 돼요? 동산 안 되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 뭐만 될까? 토지가 되겠지. 자, 지역권도 당연히 뭐가 아니고 똑같아요. 전세권. 그러니까 지지전은 뭐는 안 되고 지지전은 전부 다 동사는 안 돼요. 동사 안 되고 뭐만 되는 것들이다? 부동산. 자,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 대상은 네? 동산 유치권도 있고 뭐도 있다? 부동산 유치권도 있죠. 질권. 동산만 돼요. 뭐는 안 된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은 시험 범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당권 대상은 뭐죠? 동산 안 되고 뭐 되죠? 민법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산, 부동산과 노는 겁니다. 자, 다음에 68페이지 갈게요. 자, 맨 꼭대기에 이제 제목 나왔네요. 토지 뭐 했으나? 매매했으나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다. 대신 경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다?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자, 그러면 그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자, 매매는 했는데 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갑은 등기가 돼 있고 뭐가 경작은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 법적 평가를 어떻게 됩니까? 네?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놀게 되면 갑이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을은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놀게 되면 이쪽은 없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미등기 매수인이 자,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경작하다가 갑자기 토지가 수용되면서 300억 보상금이 나와. 국가는 누구한테 준다? 이 등기된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공무원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가서 등기해 오세요. 그럼 보상금 줄 테니까. 그럼 을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세트. 정상적인 코스. 매매 계약 있었으니까 다시 뭐 해달라는 거야? 뭐 해달라고? 매매 계약에 있으니까 다시 뭐 해주세요? 등기 해달라 요구하는 뭐가 들어간다? 등기 청구권이 들어갑니다.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다, 사법상 권리다. 네. 네, 사법상 권리예요.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입니다. 자, 매매하고 신축 있게 되면 자, 신축은 가서 처음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지? 단독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매매는 단독 신청이 아니고 뭐죠? 공동 신청해서 하는 게 뭐죠? 자, 여기다 붙여볼게요. 여기다 등기 신청권. 자,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네? 이건 법원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공동 신청 여기다 붙여볼까요? 등기 뭐죠? 신청권,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응? 글자가 똑같아요 지금. 뭐다? 공법상 권리죠. 그럼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 요구합니까? 뭐 해주세요? 등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죠.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그럼 신축에서는 이런 말이 없겠네. 무슨 말이? 그러니까 신축에서는 무슨 등청은 없고 뭐만 있다?
단독 등기 신청권. 매매에서는 등기 뭐야? 청구를, 협력을 요구해서 뭐 하는 거? 등기 신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할 때는 무슨 문제는 없고 등기 청구권 없고 등기 신청밖에 없네. 이전 등기할 때는 다 있겠네. 그러면 매매계약에 등청해서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뭘 취득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 갑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갑은 얘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갑은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정상적인 코스, 인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의 길은 뭐예요? 등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법의 길을 가겠다는 거야. 따져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길이야? 그럼 이제 갑은 뭐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매매 계약의 이 등기 청구권은 자,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네? 왜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가세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네, 주장하는 겁니다. 갑이 네, 소멸시효 뭐다? 대상이다. 뭐다? 다음, 너는 자그만치 10년 동안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뭐 한 적이 없다? 행사한 적이 없다. 자, 그렇단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됐다? 완성됐다. 이 주장이에요. 그러면 만세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니고 누구다? 갑이다. 그 얘기예요. 이 주장 틀린 거 아니죠? 자, 이에 대해서 법원에다 뭐 한다? 소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원고가 되고 이쪽이 원고가 되고 이쪽이 뭐가 된다? 피고. 판사가 이 사람 주장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서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하고 있으면 행사했다고 보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살아난다? 이 점유 때문에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에 연결될 말이 뭘까요? 바로 뭐다? 등기 청구권 이야기가 붙어 가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등기 청구권. 자, 77쪽 가보세요. 몇 쪽이요? 자, 08 등기 청구권 나오죠. 비교되는 게 뭐죠? 등기 신청권 비교할 것. 기본적인 용어가 흔들리면 자꾸 실수합니다.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기억해버려. 신축했을 때는 등청 없고 단독 등기 신청 보전 등기 세트로 기억하세요. 매매할 때는 뭐 요구해서 쉽게 집문서, 땅문서 내놔라. 그렇게 등기 청구권 생각해버려. 그리고 가서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총칙에서 이런 말이 있어. 갑이 을한테 등기 신청하라고 대리권 줬어. 갑 등기 신청 을. 근데 을이 병한테 가서 대물 변제하고 왔어. 무슨 변제요? 그럼 등기 신청이 뭐죠? 공법상 행위죠. 사법상 행위 아니잖아. 근데 대물 변제는 무슨 행위지? 사법 행위. 그래도 갑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갑과 을의 그 대리권이 뭐라 할지라도 공법상 행위를 할지라도 을이 병한테 한 것이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행위할 때는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그게 판례 태도죠. 그 등기 신청은 공법이야, 사법이야? 지금 헷갈리는 건 용서가 되는데 찬바람 불어오는 9월달 가서 그때 가서 등기 신청하고 등기 청구가 헷갈려? 그러면 공부하기 힘들어. 그 기본 개념을 뭐 한다? 익히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요? 사법. 등기 신청은 뭐다? 공법.
자, 밑에 3번의 1번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그럼 안 되면 뭐다? 아직 무슨 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실체관계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소 등기 청구권. 합의, 해제,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서로 악수한 거야. 끝내자. 우리 서로 업동을 하자. 그럼 소유권은 언제 복귀? 자동 복귀.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조건이 이번 시험에 안 되면 도로 내놔. 해제 조건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갔어. 근데 만약에 안 됐어. 에? 패스가 안 됐어. 그럼 패스가 안 되는 순간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까? 패스 안 된 다음에 가서 지워서 고쳐야지 넘어옵니까? 자동 복귀. 해제 조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언제 복귀다? 자동 복귀. 자,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어. 뭐 했다고? 해제했어. 자, 등기는 넘어간 상태인데 해제했어. 언제 소유권 복귀? 해제가 도달하는 순간 자동 복귀. 아니다, 가서 을을 갑으로 고쳐야지 넘어온다. 아까 원인 X, 결과 X, 아까 취소할 땐 답을 맞히고 해제하니까 왜 또 이상한다고 와. 소유권 언제 복귀하는 거야? 아까 유인성이라고 아까 열심히 떠들어댔으면서 자동 복귀. 합의, 해제도 뭐다? 자동 복귀. 힌트! 해제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자동 복귀야.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해제 조건 성취, 합의, 해제, 일방 해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자동 복귀로 교화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럼 소유자가 누구야? 원인시 됐잖아.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뭐다? 물권적 청구권. 무슨 자격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다음 넘겨보세요. B 제목이 뭐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다? 이전. 앞에 건 말소죠. 이건 이전이죠. 그럼 아까 보세요.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정등기, 무등기까지 갔어. 그럼 갑이 무말소, 정말소, 병말소 이렇게 뭐하다 세월 다 보내? 세월 다 보낼 거 아니야? 그때는 간단한 방법이 뭐야? 무한테 바로 나한테 뭐 해달라? 그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말소하고 뭐다? 이전. 편법을 쓰는 거야. 편법. 이전. 그러면 진정 명의가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일 때만 이 말 쓰는 거지. 그럼 이런 말 있죠. 갑이 을한테 매매했다. 을 등기 안 하고 갑이 병한테 등기 넘겨줬다. 병이 적극 가담했어. 무슨 가담? 그럼 적극 가담 그 등기는 무효 등기네. 자, 을 첫 번째 매수인이 병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아니 지금 말로 해보려고 하는데 쓰지 않고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 근데 병이 뭐 했다고? 적극 가담 등기를 해버렸어. 그럼 그 무효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매수인이 그 적극 가담 그 사람한테 거기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없어요? 아니 간단해. 소유자가 아니잖아.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소유자일 때만 뭘 쓰는 거예요? 진정 명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갑이 을하고 명의 신탁했어요. 무효. 등기 넘겨줬어요. 무효야. 그럼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죠. 그럼 갑은 을한테 진정 명의 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소유자가 해놓고 말을 해놓고 자꾸
꼭 써야 되는 이 답이 오라고 뭐 했다고요? 명의신탁했어. 뭐라고? 무효. 물권 변동 뭐라고요? 무효. 그럼 등기 넘겨봐야 의미가 없잖아. 등기 있으면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 을한테 뭐 한다고? 거기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무슨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잖아. 무슨 자니까?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고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란 말이야. 등기부상 누구로 돼 있어도 소유자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청해도 좋고 뭐도 좋다. 진정, 명의, 회복, 원인, 무슨 등기, 이전. 그 무슨 자일 때만 쓰는 거야. 소유자 쓴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닐 때는 이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C. 근상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고요.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소유자니까 뭐가 될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이 될 것이고, 종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뭐다? 채권적 청구권. 이해되세요? C. 그러니까 그 저당권이 무효 등기야. 무슨 등기요? 근데 말소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말소를 안 하고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말소할 수 있고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청할 수 있고 누구도 원래는 말소해줄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 소유자가 할 때는 아직 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뭐고 채권적이고 현재 소유자는 뭐다? 물권적. 자, 3번 취득시효 완성한 등기청구권 뭐래요? 채권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등청 가지고 공격하면 이 채권 청구권 무슨 대상이다? 소멸시효 대상. 그래서 밑에 가로 4번 있죠? 가로 4번에 자, 1번 보세요. 등청이 성질상 뭐라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10년 뭐에 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고 물청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단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받아서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는 때 사용하고 있는 때 그죠? 권리에 뭐다 잠자는 것이 뭐요? 아니므로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거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등청은 뭐의 대상이지만 소멸시효 대상이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거기 그 왼쪽에다 한번 써봅시다. 무슨 등청? 매매계약의 무슨 청? 등기 청구권. 자,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 뭐다? 대상. 맞습니다.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세트로 기억해 두세요. 항상.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는 요령은 등기 청구권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살리고 생생생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죽이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잘 모르죠? 죽이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뭐 해버려? 살린 쪽으로 가면 맞아요. 전부 다. 죽이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 자, 거기 왼쪽은 매매계약의 등청, 취득시의 등청 전부 다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에 뭐 하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는 게 뭐다? 물청. 그래서 오른쪽에 채권 청구권은 뭐의 대상이다?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물청은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올게요. 자, 그럼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이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자, 매매계약 서류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계약 서류가 하도 오래돼서 없어졌어. 그럼 여기 뭐 했죠? 점유를 했었지. 그죠? 뭐 했다고요? 이거 쓰면 돼. 점유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다. 가지고 다시 뭐야?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뭐 하는 거?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매매계약 등청 가면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매매계약 등청 있죠? 자, 등청 있는데 혹시 갑이 제3자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럼 제3자가 먼저 뭐에 갔으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공격하는 용어가 뭘까? 공격하는 얘기는 이 용어로 들어갑니다. 무슨 용어요? 이 문제 가지고 선배 들어갈 거야. 자,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아이고, 저기 갑이 팔아먹었네. 예? 그러면 어른 갑한테 무슨 용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이 단어는 절대 못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쓰는 용어가 뭘까? 이 단어가 들어와요. 무슨 행위?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계약이 뭐다? 있을 때 쓰는 용어죠. 취득시효 등청은 이건 계약의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불법행위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자,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이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매매 계약이니까 승계취득이고, 만약에 이걸로 취득한다면 이건 원시취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무슨 등청과 매매계약에 등청해서 등기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점유 취득시효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네, 앞에 뭐 하다가 왔을까요? 68쪽 하다 온 거예요. 68쪽 타이틀 제목이 뭐죠? 미등기 매수인의 무슨 지위? 법적 지위. 뭐는 없으나 본권 대표 소유권 없으나 현재 뭘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그럼 거기다 이제 두 가지 제목 쓰면 되겠죠. 매매 계약 밑에다가 등기 청구권 밑에다가 등기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점유 취득시효 뭐 가지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미등기 매수인 그래서 등청 문제 가서 하나 기다리시면 돼.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등청 가지고 던지면 저쪽에서 뭐라고 시비 걸죠? 응? 소멸시효 대상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죠? 법이랑 판사가 뭐라 그러지? 뭐는 맞지만 소멸시효 대상은 맞지만 완성은 안 됐다.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가 뭐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가 해결서야. 계약이 서류가 없으면 이제 뭐 가지고 가야 돼?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등청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점유 취득시효는 100%야. 몇 프로? 100%. 네,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제 타이틀 제목이 뭐죠? 자, 물권적 청구권 위에다가 써낼 말이 뭐냐면 물권이죠. 뭐라고요? 물권 위에다 써야지. 밑에 쓰면 안 되지. 물청 위에다 뭐 쓴다? 물권. 물권에서 물청이 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채권에서 물청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
물건에서 뭐가 오는 거야? 물청 오는 거야. 아시습니까? 그러면 채권에서는 물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즉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물건 중에서 전세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이죠. 그러면 타인 부동산 이용 방법은 물건 형태 전세권도 있고 채권 형태 임대차 임차권도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소속이 채권이죠. 그러면 물건 전세권 물건적 청구권은 있어도 채권 임차권 물건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것도 먼저 비교를 하셔야 돼. 물청은 어디서 온다고요? 물건에서 물청이 오는 거야. 채권에서는 물청이라는 말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세요? 따라서 물건, 전세권, 물청은 있어도 채권, 임차권, 물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주인 있잖아, 주인. 주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나서야 되면 누가 나타나서 하면 되는 거야? 소유자가 물건, 소유권 가지고 그 방해하는 자를 치워주면 되는 거야. 누가? 소유자가. 근데 전세권은 전세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니까 주인은 나설 필요가 없어. 누가 나서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물청을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임차권은 나설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다. 근데 뭐다? 물건, 전세권, 물청은 있다. 근데 둘 다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임차인도 점유하고 전세권 점유하지. 그 점유권, 물청은 전부 다 있는 거야.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임차인은 채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도 점유권, 물청은 있는 거야. 그럼 전세권자는 물건, 전세권, 물청도 있고 모두 있는 거야. 점유권, 물청이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측에 표 보세요. 69페이지. 제한물건, 기천한 물청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전세권자 있습니까? 전세권, 본권, 전세권, 물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유권, 물청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되는 게 누구라고? 임차인은 무슨 권 물청이 없고 임차권 물청이 없고 뭐만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겠지.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셔야 돼요? 본권하고 점유권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왼쪽 가셔서 물청 위에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운명을 함께 한다는 기억하셔야 돼.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된 물건과 종된 물청은 뭐 한다? 반드시 운명을 뭐 한다? 함께 한다. 언제나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주죠. 뭐라고요? 그러면 소유권 물청이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213조고 몇 조가? 주죠. 언제나 뭐 한다고? 운명 같이 합니다. 이제부터 논리 변하면 안 돼요. 자, 갑토지에 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다. 뭐 했다? 그럼 갑은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몇 조? 자, 토지 반환과 건물 뭐다? 철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야. 뭐요? 진행 중이다가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누구한테? 그래서 병이 등기를 해갔어요. 병은 무슨 건 갖고 있죠? 근데 병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소송을 네가 진행 중이었으니까 소송을 누가 진행 중이었으니까 진행 중이었으니까 맞아. 네가 213조 14조를 네가 뭐하라? 진행하라. 예? 자, 이런 특약을 맺었어. 즉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져갔는데 이 소유권 물청은 누가 여전히 행사하도록 이 특약을 맺었어. 이 특약은 유효, 무효? 네? 왜요? 왜?
방금 전에. 아니, 반드시 뭐 한다고 지금.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물청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반드시 뭐 한다?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청 이야기를 정리하시면 그래서 오른쪽에 제한물권 물청이 있죠. 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